개화를 둘러싼 갈등과 한성. 이번 차시 학습 목표는 첫째,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과 한성 분민의 저항 운동, 그 상관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개항 후 한성 분민의 근대화에 대한 입장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영은문과 독립문입니다. 영은문은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던 문으로 사대의 상징이었고, 독립문은 영은문을 헐고 그 자리에 세운 것으로 조선 독립에 대한 조선인의 염원을 담고 있는 상징물입니다. 개항 이후 조선에는 제국주의 열광이 밀려들어 조선의 자주적 독립을 훼손하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청나라는 이모군란을 계기로 조선에 군사를 파견하고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에서 조선을 속방으로 명시하고 정치 외교적 간섭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조선 내에서는 반청 자주 독립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1884년에는 청에 대한 조선의 자주 독립과 근대적 개혁을 목표로 한 갑신정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서재필이라는 인물은 정변 실패 후 미국으로 망명했다가 1895년에 귀국하고 이듬해에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문 결립을 제창했습니다. 이에 각계각층의 적극적 호언과 지원을 받아 1897년에 독립문이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왼쪽의 영은문은 당시 사진을 보면 상당히 높은 게 건립이 되어서 중국의 권위를 세우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걸 세우고 오른쪽 사진과 같이 그 자리에 독립문을 건설한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차시 사전 질문입니다. 갑신정변을 주도한 자들의 신분은 주로 무엇이었을까요?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은 북촌의 양반 관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만민공동회가 개최된 장소는 어디일까요? (1898년 3월 10일) 독립협회 주관으로 종로에서 만민공동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자,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항 후 조선 정부는 위세 침략의 위기를 극복하고 부국강병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개화 정책 추진을 위해서 통리기무아문, 통리궁국사무아문, 내무부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구들은 폐지하고 다시 설치하고 폐지하고 다시 설치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구들은 당시 조선의 최고 행정기관이었던 의정부를 능가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의정부와 이들 기관과의 갈등과 알력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개화 정책은 군사 제도의 개혁, 그리고 신문 발간, 최초로 한성순보라는 걸 발간했는데 근대적 신문이었습니다. 그리고 86년에 한성주보도 발간합니다. 이어서 학교를 세우고 근대적 교육을 실시했는데 1883년에 동문학이라는 학교를 세우고 새로운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어와 일본어 등 외국어를 교육을 했습니다. 1886년에 세운 유경교훈은 최초로 근대적인 교육을 실시한 관립 학교인데, 양반 자제들을 모아서 영어와 그 다음에 산술과 지리, 이런 것들에 대한 근대적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884년에는 직조국을 설치하고 직조공장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군제개혁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1881년에 신식군대 별기군을 창설하고 일본인 고관 호리무토를 초빙해서 신식 군사훈련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883년에는
한국 최초로 삼청동에 신식 무기 제조 공장인 기기창을 건립해서 근대적인 무기와 화약을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근대적 개혁은 모두 서울을 중심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서울은 개화정책의 출발점이자 중심 무대였습니다. 개화정책과 외세에 대한 입장을 둘러싸고 서울은 대립과 갈등, 변란과 정변 등 격변에 휩싸였습니다. 1882년 6월에 서울의 하급 군인들이 주도한 이무군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이무군란에 서울 주민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거대한 민중 항쟁으로 발전했습니다. 당시에 군인들은 개화 정책을 추진한 개화파를 처단했고 심지어 궁궐에 직접 들어가서 개화 정책을 후원했던 왕비 색출을 시도했으며 이에 왕비가 궁궐을 탈출해서 지방으로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보수적인 국왕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과 제휴해서 반개화, 반외세의 정치적 성격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이무군란은 이전에 민중운동에서 본격화하지 않았던 반침략, 즉 반일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럼으로써 계급적 이해관계가 같은 한성부 하층민들의 대규모 참여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신식군대인 별기군과 이무군란 때 일본 공사관을 습격한 사진의 모습입니다. 왼쪽 사진은 별기군의 모습인데 1881년에 설치된 군대로 일본인 교관의 주의를 받았고 특별히 초록색 군복을 입었고 급료도 높은 급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대우는 구식군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 일으켰고 이무군란의 중요한 원인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 1880 이무군란 때 구식군인들과 한성문민들이 합세해서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군인들과 서울의 한성부민들은 일본 공사관을 습격해서 전부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자, 1884년 10월에 개화파 관료였던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등이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갑신정변은 조선의 자주 독립과 본격적 근대화를 목표로 삼고 인민평등권 제정, 그리고 조공 폐지, 그리고 재정개혁 등 80여 개에 달하는 개혁안을 반포를 합니다. 그리고 개혁 추진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의 반발과 청군의 개입, 한성부민의 적대 등으로 정변은 3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갑신정변을 3일 천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한성부민들은 정변을 타도 대상으로 여겼으며 그렇기 때문에 개화파와 일본인들을 닥치는 대로 살상하고자 했습니다. 한성부민들이 정변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 입장을 보인 것은 정변의 개혁정책 내용을 잘 알지 못했고 일본과 협력한 반민족 세력으로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변에 참여했던 행동대원들과 참여층들은 정변의 신문제 개혁이라든가 이런 개혁안에 동조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하려 했습니다. 1867년 7월에 서울에서 독립협회가 창설이 됩니다. 이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발간한 서재필이 주도했습니다. 오른쪽에 서재필의 인물 사진입니다. 이 서재필은 당시에 갑신정변 실패 이후에 미국으로 망명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의사로서 활동하고 있었던 인물이고 미국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독립협회를
하고 이상재, 이승만, 윤치호 등의 지식인들이 적극 참여해서 독립협회에 활발하게 운영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시민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립협회는 토론회와 강연회를 개최했는데 정치, 경제, 사회의 중요한 이슈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생활문화 전반에 걸친 주제를 선정해서 시민들과 함께 모여서 토의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실제 현실에서 실천에 옮기도록 그렇게 지도했습니다. 1898년에 3월에 독립협회 주관으로 종로에서 만민공동회가 개최가 되었어요. 종로 백목전 앞에 1만여 명에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 서울의 인구가 20만 명 전후였거든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서울 인구의 5% 이상이 종로에 몰려든 것입니다. 이렇게 대규모의 인원이 몰려든 종로 거리에서 당시에 상인이었던 사람이 회장으로 선출되어서 열강의 이권 침탈과 러시아의 국정 간섭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집회는 누구나 참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민주적 국민 대토론회이자 정치 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저는 2017년에 진행되었던 촛불 집회와 유사한 그런 모습을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1898년 10월에 다시 또 종로에서 정부 관료하고 각종 단체, 한성부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른바 관민공동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집회 또한 1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관민공동회는 그날 헌의 6조를 결의하고 정부에 국정개혁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헌의 6조는 전제 황권을 강화할 것, 그리고 이권조약을 체결할 때는 중추원 등의 부서와 협력해서 체결을 하도록 했고, 그리고 재판할 때는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 등의 개혁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의 관료였던 한규설의 말대로 나라를 세운 지 500년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할 정도로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한성부민들은요, 이때 관민공동회에 돈을 내기도 했고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고종은 헌의 6조의 실시를 약속했습니다만 그 박정양의 대통령 추대서를 빌미로 해서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탄압하기 시작했으며, 이어서 어용단체인 황국협회의 보부상들을 동원해서 만민공동회를 습격하고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이로써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가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마무리하자면 개항 이후 조선 정부는 부국 강병과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개화 정책을 나름대로 적극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조선 사회의 당면 과제였던 개화 정책 추진은 위정 척사론자들과 민중의 저항에 부딪혀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후에인 독립협회와 만민공동의 단계에 가면 개화, 즉 근대화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민중에게도 수용되었고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한성부민의 개화에 대한 입장도 동조와 적극 참여로 선회하게 되었습니다.